다시 마지막. 아이고. 자, 마지막.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좀 어렵게 주면은, 조금 어렵게 주면 어떻게 주냐면, 시가를 안 줘요. 시가를 안 주고, 기말재고자산에서 우리가 기말재고자산의 시가를 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가가 뭐 8만 원이다라고 안 주고 어떤 용어를 통해 또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가를 구하게끔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제가 예제가 있거든요. 58페이지. 옛날 거라도 하세요. 옛날 거라도. 네, 요거. 자, 요거 여유분이 없어요. 자, 58페이지 맨 위에 거예요. 자, 맨 위에 그 뭐 성간모 손실 인식구 평가 손실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거기에 네모 박스 좀 볼게요. 표 위에 표. 자, 보면은 거기 장부상 수량 보이시죠? 100개. 장부상 수량. 그게 장부 수량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량은 몇 개예요? 80개죠, 80개. 예. 그러면 장부상 수량은 100개인데 실제 기말의 수량은 8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0개가 없어진 겁니다요. 여기 되시겠죠? 여기 감모된 수량이 되겠죠, 20개가.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맨 오른쪽 단가라고 돼, 단가. 단가 보니까 장부상 단가가 1,000원이래요. 그리고 실제 단가가 800원이래요. 최근에 한번 요딴 식으로 준 적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 1,000원이 장부상 단가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계속기록법에 따른 단가가 여러분, 거기 장부상 단가 있잖아요. 그럼 장부에 우리가 재고자산은 얼마로 적혀져 있냐면 당연히 취득단가로 적혀져 있겠죠. 장부상에는. 그래서 거기 있는 1,000원이 취득단가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 단가는 뭐냐면 이게 시가라는 뜻이에요. 단위당 시가. 맞죠? 그래서 거기 실제 단가는 이렇게 잘 안 주는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단가는 800원. 요게 단위당 시가가 800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재고가 기말에 800원으로 시가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화면 보시면 뭐예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자, 우리가 감모 구하는 공식이 이랬죠. 자, 우리가 감모 구하는 공식이 이랬어요.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고 취득단가 곱했잖아요. 결론부터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모하고 평가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감모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해야 돼. 성감모 후평가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요 방금 58페이지에 있는 사례 제가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 수량이 몇 개였죠? 지금 58페이지 문제에서 100개. 그죠? 근데 실제 수량은 몇 개? 80개. 하나당 얼마 주고 샀어요? 취득단가 1,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게 20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기말에. 그죠? 하나당 1,000원 주고 산 재고가 20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만 원만큼이 우리가 감모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적자면 장부 재고는 100개 곱하기 1,000원인 10만 원이었겠죠. 장부 재고 기말에 맞죠? 그리고 이제 기말의 실질 재고 재고가 80개잖아요. 8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주고 산 재고가 80개잖아, 기말에. 그래서 얘가 이제 10만 원짜리가 8만 원 된 거예요. 되셔야 감모? 오케이, 이렇게? 자,
그리고 왜 감모를 먼저 하고 평가를 나중에 하냐면 평가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 기말 재고는 여러분들 8만 원짜리잖아요. 기말에. 그럼 8만 원짜리 재고가 시가가 얼마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모, 우리가 장부 재고로 되어 있는 걸 실제 재고로 고치고, 만약에 우리가 실제 재고 조사법이 아니라, 혼합법을 써. 혼합법은 둘을 같이 섞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록도 하고 실제 재고섭도 하는 게 실제 업무예요. 실제 업무에서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실제 재고섭을 했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바코드 다 찍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기말 장부 재고로 되어 있는 걸 실질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제 장부상의 실질 재고는 여기 8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 80개 실제 가지고 있는 수량이 있죠. 얘가 하나당 얼마 돼버렸어요? 8,000원? 800원 아니야? 800원? 800원 됐죠? 그럼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 얘가 6만 4천원 된 거예요. 맞죠? 6만 4천원 됐으니까 8만 원짜리가 6만 4천원 됐으니까 시가가 16,000원 떨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남아있는 수량 중에 얘가 실제 남아있는 것이 시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모를 먼저 인식해서 장부로 되어 있는 걸 실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남아있는 게 이제 얘가 시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게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감모 후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이거 무시하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여기 단위당 시가 800원 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단위당 시가라고 800원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해당 재고자산별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렇게 말로 던져줄 때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승질 나네 이거. 겹쳐지는 거야. 다시. 1,000원이었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시가라는 게 회계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가 구입시 시가가 있고요. 두 번째가 판매시 시가가 있어요. 회계는. 구입시 시가를 뭐라고 하냐면 현행 대체원가 또는 현행원가라고 해요. 여기 구입시 시가입니다. 현행 원가 또는 현행 대체원가. 응?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왜 원재료는 구입시 시가를 쓰냐면 원재료는 팔아요? 아니에요. 원재료는 제품 만들기 위해서 사오기만 하는 애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오는 시가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재료를 팔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거의 흔치 않아요. 맞죠? 원재료는 사오지 일반 나사나 이런 것들 사오지 팔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구리를 사와서 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려고 사오지. 그죠? 그래서 사올 때 시가를 쓴다라는 건데 그 사올 때 시가를 회계해서 현행 원가 또는 현행 대체 원가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단순 암기. 자, 근데 우리가 상품하고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팔죠? 그죠? 그래서 상품, 제품은 우리가 판매시 시가 씁니다. 판매시 시가. 그럼 판매시 시가도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원가 X 또 나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판매시 시가를 뭐라고 하냐면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해요. 이거 판매시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 아닌 나머지들은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 맞죠? 제공품도 어차피 가지고 있고, 나 제공품 팔지 못해요. 미완성품이니까. 판매 가치가 없어. 나중에 제품 완성돼서 팔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 시 시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만약에 제품을 하나당 10,000원에 팔아요. 했죠? 10,000원에 파는데 10,000원에 팔기 위해서 운반비가 하나당 한 2,000원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죠? 그럼 10,000원에서 2,000원 뺀 8,000원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판매비 있죠? 빼면 우리가 하나당 시가가 나온다라는 거. 단위당 시가요. 되셨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하도 계속 강조드렸죠, 아까? 요거 실기용. 단위당 시가가 취득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요. 별표임. 요거 가지고 장난 정말 많이 쳤어요, 실기에서. 그래서 꼭 단위당 취득원가랑 단위당 시가를 보시고, 재고자산이요. 시가를 보셨을 때 얘가 시가가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여러분들이 걔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 실제 기출문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실 거니까 여기 보세요. 어떻게 출제했는지 볼게요. 이렇게 출제했었어. 어디 갔니? 이거 많이 냈거든요. 어디 갔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결산일 현재 제품의 실질 재고를 파악해 봤대요. 파악해 본 결과 감소한 수량은 전부 비정상 감모래요. 근데 보시면 갑자기 수량, 단가 이렇게 줬잖아요. 이건 그러면 너희가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감모 어떻게 구해요? 이거 보시면 감모. 공식 좀 알려주세요. 감모 구하는 공식. 이걸 아셔야 실기도 입력 가능합니다. 감모 어떻게 해요? 감모는 수량 부족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단가는 취득단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2,000개 장부 수량이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실질 수량 1,950개 빼는 거예요. 그죠? 요게 감모된 수량에다가 얼마? 단위당 고추 23,000원. 이렇게 하신 게 요게 감모예요. 맞죠? 감모인데 얘가 전부 다 비정상 감모다라고 했죠. 그죠? 얼마 나오겠지 뭐. 이게 비정상 감모래. 일단 입력하는 순서는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 하고 나서. 그다음 평가 있죠. 평가는 보시면 일단 평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감모는 수량 부족이니까 수량에 대한 게 다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는 단위당 얼마 취득했던 게 단위당 얼마로 떨어진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량은 동일한데 평가는 단가의 차이예요. 아이오키? 그러면 일단 실제 수량은 똑같잖아요. 맞죠? 일단 1950개.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 시가가 올랐니 떨어졌니 그게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단위당 취득원가가 23,000원이죠. 근데 단위당 공정가가 시가잖아요. 시가가 27,000원이래. 그러면 시가 상승했으니까 올라가요? 올려요? 아니에요. 의미 없어. 왜냐면 미니멈이거든. 재고자산이니까. 미니멈이니까 27,000원 안 올려요. 평가분계는 없어. 이건 시가 상승한 거, 여기 4,000원만큼 시가 상승했잖아요. 시가 상승인데 얘는 인식하면 안 되지. 낚시입니다요. 됐죠?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실질재고 조사법 논리 쓰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950개가 있어요. 그죠? 얘가 하나당 23,000원 주고 샀잖아요. 맞죠? 그러면 1950개 곱하기 하나당 23,000원.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실제 기말 제품 금액이 될 거예요. 맞죠? 이거를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로. 논리적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실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하면 알아서 나머지 매출원가 간다고. 그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 논리적 순서로 따지면 실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얘를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보내요. 매출원가로 보내는데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비정상감모라고 있잖아요. 그럼 매출원가 아니니까 이 비정상감모만큼 매출원가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입력 12월 31일자로 분계 끊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평가수식 분계 끊으면 망한다라는 평가 분계 끊으면 망한다. 이렇게 요렇게 정말 많이 있는 시험에서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를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요거 마칠게요. 자, 어디냐? 일단 63페이지. 자, 63페이지에 9번하고요. 63페이지에 9번하고 67페이지에 7번 요렇게 두 개. 63페이지에 9번하고요. 주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67페이지에 7번. 63페이지 9번, 67페이지 7번. 똑같이 있나? 이 숫자는 똑같을 거예요. 9번, 7번, 이렇게.
해도 돼요? 할게요. 자, 제가 지금 63페이지 9번하고 67페이지의 7번은 이게 간모부터 먼저 인식해야 돼요. 성간모 평가예요. 알죠? 그러면 오늘 가셔가지고 공식을 외우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 알죠? 빨리, 우리는 일단 연습할 때는 꼼꼼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2점짜리란 말이에요. 실제 문제, 이론도 2점이고 실기도 2점인데 공식 그냥 외워서 빨리 해야지,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간모 있죠, 간모. 일단 간모는 300개죠. 간모된 수량. 그죠? 왜냐면 여기 장부수, 이 간모가 장부 수량 빼기 실제 수량. 그리고 하나당 얼마 주고 취득했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당 장부 상단가가 취득 단가라고 했었죠.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아마 150일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간모는 그냥 직접 차감한다라고 했죠? 아까. 직접 차감. 그래서 여기 대변에 상품 바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안 써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빼고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 2번은 틀렸어요. 2번하고 일단 3번 틀렸죠? 재고자산 간모 손실 안 맞고요. 2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왜? 평가 손실은 평가 충당금 써야지 대변으로 상품 직접 못 없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품을 직접 갈 수 있는 건 비정상 간모만이에요. 알겠기?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평가. 자, 평가해보면, 자, 평가는 수량은 실제 수량 고정이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량이 시가가 올랐냐 떨어졌냐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미니멈. 자, 내가 하나당 얼마 주고 샀냐면 5,000원 주고 샀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시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품이니까 순실현 가치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하냐면 단위당 판매 금액 5,200원에서 단위당 판매 비용 500원 빼야죠. 맞죠? 빼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4,700원인가요? 음. 700원. 이게 되게 시가. 그럼 둘 중에 미니멈이니까 5,000원짜리가 4,700원 떨어지 붕괴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지? 51만 원? 맞나요? 그럼 51만 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음. 네, 평가 손실은 우리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저자분이 그냥 저자분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인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차변에 매출 원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간접 차감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넘어가요. 그렇죠. 이 안 되시면 오늘 꼭 복습하시고 영상은 내일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어디 갔냐? 67페이지 7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간모하고 평가수식 잘 구하시면 똑같아요. 뭐냐? 1100개. 장부 수량. 근데 실제 수량 위에 900개. 그죠? 그래서 200개가 없어졌는데, 하나당 100원 주고 산 재고가 200개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2만 원 구하시면 되는 거고. 되셨어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00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고잖아, 기말에. 근데 얘가 하나당 100원 주고 샀어. 맞죠? 하나당 1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얼마가 된 거냐면 하나당 120원에 팔 수 있는데 이 120원에 팔기 위해 30원 썼잖아요. 30원 썼으니까 네, 하나당 90원. 100원짜리가 하나당 90원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당 10원 떨어졌죠? 네, 900개 있는 게 하나당 10원 떨어졌으니까 9,000원만큼이 평가 손실.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요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요. 공식 자체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고생